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나 이렇게 만들고 싶었잖아. 아줌마 딸처럼 만들고 싶어서. 나한테 복수하려고 내 새엄마 노릇한 거잖아. 그니까 죽어준다고. 아줌마 딸처럼 죽어준다고. 내가 내 친딸이야. 너랑 미소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 세리야, 제발 제발 내려와, 제발. 제가 아줌마 딸이라고요? 10달을 널 속에서 키우고 저 죽음으로 나왔어. 내가 이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천지가 개벽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 말을 지금 믿으라고요? 누군가의 실수로 아니 비틀린 욕심으로 그때 두 아이가 바뀌었어. 그렇게 너희들이 다른 엄마 품에서 엇갈린 운명으로 살아가게 된 거야. 세리야, 우리 미소 그렇게 된 거. 물론 지금도 가슴 아프고 속상해. 하지만 그 일로 너마저 잃는다면 엄마 살아갈 이유가 없어. 여러분, 저는 태양을 삼킨 여자 123회를 보면서 환희와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회차 역대급 명장면 아니면 시청자 멘탈 붕괴 끝판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그 충격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123회의 옥상씨는 마법입니다. 이 장면을 경험하는 순간, 아, 나는 그동안 막장 드라마의 진수를 몰랐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장면 하나가 제 드라마 인생을 바꿨습니다. 세리가 옥상 난간에 서 있는 그 순간부터 화면은 숨을 멈추게 만듭니다. 미소의 죽음으로 괴로워하던 세리가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려는 이 극단적인 선택.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엄마 루시아의 등장입니다. 나 이렇게 만들고 싶었잖아. 아줌마 딸처럼 만들고 싶어서 나한테 복수하려고 내 새엄마 노릇한 거잖아. 세리가 절규하듯 내뱉는 이 대사,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심장 안 떨린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을 겁니다. 이 한 줄에 담긴 건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자신을 진짜 딸처럼 사랑해줬다고 믿었던 엄마가 사실은 복수를 위해 접근했다는 그 배신감과 절망이 응축된 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터집니다. 루시아가 옥상으로 뛰어와서 외치는 장면. 내가 내 친딸이야. 너랑 미소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 세리야, 제발 제발 내려와, 제발. 이 순간 제 머리는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뭐라고? 바뀐 거라고?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출생의 비밀이지만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죽음 앞에서 터지는 고백은 차원이 다릅니다. 루시아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와 절박함, 그리고 세리의 얼굴에 스치는 혼란과 불신의 표정들이 교차하면서 시청자는 완전히 화면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0달을 내 뱃속에서 키우고 저 죽음으로 나왔어, 내가. 이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천지가 개벽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 루시아의 이 절규는 단순한 드라마 대사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한 엄마가 자신의 친딸을 잃을 위기 앞에서 토해내는 가장 원초적인 외침입니다. 출산의 고통, 생명을 품었던 그 시간들이 거짓일 수 없다는 생물학적 모성의 절대성을 외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왜 역대급이냐고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세리가 죽음을 선택하려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터지는 진실. 이보다 더 극적일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드라마였다면 병원 침대에서 혹은 조용한 거실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생과 사의 경계, 옥상 난간이라는 극한의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장면의 긴장감을 1000배로 증폭시킵니다. 둘째, 인물들의 감정선이 완벽하게 충돌합니다. 세리의 절망, 장여사의 공포, 그리고 그 뒤에서 이 상황을 목격하는 서아의 놀라움까지. 세 사람의 감정이 한 화면에서 폭발하면서 시청자는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바로 명장면의 조건이에요. 단순히 슬프거나 충격적인 게 아니라 복합적인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서 시청자의 감정을 완전히 휘저어 놓는 것. 셋째, 이 장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갈등 구조를 단 5분 만에 뒤집어 버립니다. 세리를 괴롭혔던 루시아가 사실은 친엄마였다는 것, 미소가 실은 루시아의 친딸이 아니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123회까지 쌓아온 모든 관계도가 재해석돼야 합니다. 시청자들은 지난 회차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아, 그때 그 장면은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선 회수의 쾌감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옥상에서 내려온 뒤 루시아와 포옹하는 장면. 여기서 세리는 말없이 울기만 합니다. 대사가 없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세리의 모든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혼란, 안도, 죄책감, 그리움, 그리고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의심까지. 고마워. 고마워.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루시아가 세리를 안고 울면서 반복하는 이 대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건 엄마가 딸의 생명을 되찾은 순간의 감격이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친딸과의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 옥상 신 하나 때문에 저는 이번 회차가 역대급이라고 확신합니다. 드라마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카타르시스가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미소의 환각 장면을 보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 방송 3사 드라마가 맞나요? 이 연출은 용납 불가능하며 이 회차를 시청자 기만 끝판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제작진은 사과해야 합니다. 민경채가 세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뒤 갑자기 미소가 나타납니다. 죽은 미소가요. 처음에는 민경채만 보이는 환각인가 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환각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슬픔을 이겨내지 못한 엄마가 죽은 딸의 환영을 보는 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5분, 10분, 아니 거의 15분 가까이 민경채는 환각 속에 미소와 대화합니다. 미소야, 우리 딸 어디 갔다 왔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소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이 대사를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는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소름은 민경채의 정신 붕괴를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기 때문이고, 분노는 제작진이 이 장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혔기 때문입니다. 민경채는 죽은 미소를 보면서 완전히 현실과 단절됩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세리가 미소로 보이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리의 존재는 사라지고 미소만 보이는 거예요. 방금 전 옥상에서 세리를 친딸로 확인하고 그토록 간절하게 살려낸 그 엄마가 집에 돌아온 순간 딸의 정체성을 완전히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설정의 논리적 모순입니다. 첫째, 타이밍이 이상합니다. 민경채가 세리를 친딸로 인식한 걸 옥상에서였어요. 그 절박한 순간에 그녀는 분명히 내가 내 친딸이야 라고 외쳤고 세리를 세리로 보면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세리가 미소로 보인다? 이건 정신의학적으로도 드라마 논리로도 맞지 않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해리나 환각이 발생한다면 그건 옥상에서 발생했어야 합니다. 가장 큰 트라우마가 발생한 지점, 세리가 죽을 뻔한 그 순간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멀쩡했던 민경채가 안전한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붕괴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어요. 둘째, 이 환각 장면이 너무 깁니다. 15분이면 전체 방송 분량의 거의 4분의 1입니다. 그 시간 동안 시청자는 뭘 봐야 하나요?
루시아가 허공에 대고 독백하는 모습? 세리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장면? 이건 명백한 시간 때우기입니다. 제작진이 할 이야기가 부족해서 혹은 다음 전개를 준비하지 못해서 환각 장면으로 러닝타임을 채운 것처럼 보입니다. 드라마가 극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려면 모든 장면이 서사를 진전시켜야 하는데 이 15분은 아무것도 진전시키지 않습니다. 단지 민경채가 정신적으로 무너졌다는 하나의 정보만 15분에 걸쳐 반복할 뿐이에요.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 이 장면은 앞서 만들어 놓은 감동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옥상신에서 우리가 느낀 감동은 뭐였나요? 엄마가 친딸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 딸을 죽음에서 구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루시아가 이제 세리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친딸로서의 유대를, 그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환각 장면은 그 모든 기대를 무효화합니다. 민경채는 세리를 세리로 보지 못하고 미소로 착각합니다. 이건 사실상 세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내 친딸이라고 외치던 엄마와 세리가 나쁜 마음 먹을 수 없다던 민경채 엄마는 그 딸의 정체성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시청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배신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옥상신에서 울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작진은 사실 이 엄마 정신 나갔어요 라고 선언해 버린 겁니다. 이건 감동을 준 뒤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설정이 앞으로의 전개를 막장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민경채가 정신을 차리는 과정, 세리를 세리로 인식하는 과정이 또 몇 회를 잡아먹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환각이 나오고 또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정은 결국 다른 캐릭터들의 서사를 갉아먹습니다. 세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을 세리는 내 딸이야 하던 엄마가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그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지켜보기만? 이건 세리라는 캐릭터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공 실장은 또 어떻고요?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됐는데 민경채가 정신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역시 지켜보기만? 이것도 공 실장의 캐릭터를 정체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 환각 설정은 모든 캐릭터의 능동성을 빼앗고 드라마를 정체시키고 시청자의 감정을 배신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장면이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마저 흐립니다.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 말하고자 했던 건 뭔가요? 진실과 거짓, 친딸과 양딸, 복수와 용서, 이런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각 장면은 이 모든 걸 정신병의 문제로 축소시켜버립니다. 민경채의 갈등은 이제 도덕적 딜레마가 아니라 정신과적 증상이 됩니다. 그녀가 세리를 대하는 방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병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드라마가 다뤄야 할 인간적 갈등을 의료 차트로 대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작진이 이 장면을 넣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극적인 연출로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환각 장면은 분명히 화제성은 있습니다. SNS에서 민경채 미쳤다, 정신병 설정 뭐냐는 반응들이 나올 게 뻔하고 그게 또 다른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 전략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드라마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진지하게 드라마를 보던 시청자들을 떠나게 만들 겁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저는 이 드라마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다루는 진지한 작품으로 봤는데 이제는 그저 자극만 추구하는 막장극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주총 관련 장면들이요. 이사회 의장의 반대로 주총이 불가능하다는 설정. 임시 주총을 열려면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법정 요건, 그리고 이사들을 협박해서 표를 확보하려는 음모까지. 이 모든 게 정확히 20회 전에 나왔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저쪽에선 이사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려고 할 거예요. 이번엔 단순 협박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저는 데자비를 느꼈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구도, 똑같은 전개. 드라마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재벌과 권력 투쟁을 다루는 건 좋습니다. 그게 이 드라마의 핵심 소재니까요. 하지만 같은 갈등을 계속 반복하면서 해결책도 매번 똑같다면 시청자는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회차는 가족의 비밀과 관계의 재구성이라는 훨씬 더 강렬한 소재가 있었잖아요. 그걸 충분히 다루지도 못하면서 주총 얘기로 시간을 채우는 건 명백한 우선순위 착오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생과 사의 경계에서 터지는 출생의 비밀, 그 역대급 명장면이냐, 아니면 모든 감동을 파괴하는 환각 설정, 그 분노의 연출이냐? 댓글로 여러분의 최종 판결을 내려주세요. 저는 이 회차를 계속 봐라, 절대 보지 말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신 하나만으로도 이 회차는 볼 가치가 있거든요. 드라마 사상 손꼽히는 명장면이라고 확신합니다. 연기, 연출, 대사, 타이밍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15분의 환각 장면은 그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제작진이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건지 걱정됩니다. 솔직히 저는 다음 회차를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옥상신 같은 명장면이 또 나올까 하는 기대와 환각 설정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명장면에 무게를 두고 계속 볼 건가요? 아니면 환각 설정에 질려서 드롭할 건가요? 이 드라마 정말 양극단을 오가고 있습니다. 한 장면에서는 최고를, 다른 장면에서는 최악을 보여주는 이 롤러코스터 같은 전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 리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드라마 라이프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